자, 오늘 부모 세미나 제28강 같은 놀이만 하는 아이입니다. 자, 같은 놀이만 하는 아동이 있죠. 이런 아동은 대체로 한 가지 신경을 기울이거나 한 가지만을 고집하는 편이죠. 자, 한 가지만을 고집하는 현상은 한 가지 익숙한 아동일 수 있지요. 근데 여러 가지 놀이를 하여 다양성을 갖는 아동이 아닌 것이지요. 일찍부터 다양성이 축소되거나 제한된다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의 정서는 다양한 놀이 경험을 통해서 인격이 성장하거나 정신의 세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같은 놀이만 하는 아동을 잘 이해해서 우리가 잘 대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행동의 특징을 보면 같은 놀이만 하는 아동은 성장의 측면에서 보면 문제를 이미 노출하고 있다. 왜 그래요? 아동은 다양한 놀이와 관계 경험을 통해서 정신이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놀이만 하는 아동은 관계하는 대상의 폭이 좁을 뿐 아니라 관계의 깊이에도 문제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장해 가면서 아동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정신적인 에너지를 수용하고 경험이 확대되면서 인격이 성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같은 놀이만 하는 아동의 행동 증상의 특징을 다음에 몇 가지로 구분하고자 하는데, 먼저는 지나치게 단순한 아동이다. 볼 수 있어요. 같은 놀이만 하는 아동은 이것저것 신경을 기울이지 않고 같은 놀이를 하거나 한 가지만 골말하여 놀고 해야 되죠. 한 가지만 골말하여 노는 아동은 지극히 단순한 특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둘째로는 대체로 혼자서 노는 아동이다. 이때 이제 여자의 경우는 언제나 집에서 인형만 가지고 논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그림책들만 볼 것이죠. 남자의 경우는 밖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혼자서 벌레들이나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 벌레들을 모으고 비디오 프로그램을 보거나 특정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만 한다. TV만 시청한다. 이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셋째는 능동적이보다, 같은 놀이만 하는 아동은 능동적이보다는 수동적인 아동이다. 그러니까 이런 아동은 이제 스스로 나서서 뭔가 자기의 영역을 헤쳐가면서 다양한 관계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마지 못해서 환경에 적응해 나가며 살아가는 아동인데, 이런 아동은 어떤 일이든지 스스로 행동하는 그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어떤 경우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 마음을 알기도 어려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아동은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간신히 따르는 특성이 있다 해서 능동적이보다는 수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런 아동이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 심리적 원인의 이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인의 이해를 한다면 세 가지 관점에서 하고자 합니다. 어떤 세 가지 관점일까? 먼저는 인격 발달의 관점입니다. 인격 발달의 관점. 관점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심리적인 관점. 인격 발달 관점, 심리적 관점, 그 다음에는 부모 양육의 관점입니다. 부모 양육의 관점.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관점이 다 들어가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이제 중요해지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자 한다면은 먼저 인격 발달의 관점에서 본다 하면은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 또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느냐 하는 건데, 인격 발달의 관점에서 보면은 초기 인격 발달의 모델이 문제다. 인격 발달의 모델이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면 인격이 평정 상태가 아니다. 평정 상태가 못 된다. 세 번째는 중심적 인격 발달의 형성이 문제다. 자, 중심적 인격 발달 형성이 문제다. 요 세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먼저 초기 인격 발달의 모델이 문제다면, 아무래도 우리는 간접적으로이지만은
모델은 암암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모델로 보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려서는 특히 중요해요. 우리가 청소년기에도 책상 앞에 어떤 위인을 걸고 생활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 가깝고 그 사람의 정신이나 생활 가치관 등이 배어져 온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초기 인격 발달의 모델을 누구로 잡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나 인생관 이런 것이 암암리에 닮아가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의 인격 발달에서 부모의 인격과의 관계가 굉장히 문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님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고 아버지를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그것이 자연스레 인격 발달이 되어간다는 이것인데, 이것이 원만치 않게 될 때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내면 인격의 평정 상태가 문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같은 놀이만 하는 아동 인격 발달에서 내면 인격의 평정성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아동은 어렸을 때 내면 인격의 평정을 경험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특성이 있는데, 이 내면 인격 평정 상태, 이것이 외부로부터 충격이나 저항에 대응하면서 성장해 가거든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양육자의 도움을 전혀 피할 수 없는 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아동 이전에 경험했던 완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대 자기, 이상화된 부모 원사 이런 것들이 형성하게 되면서 원만치 못한 인격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내 마음의 평정이 깨지게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셋째로는 중심적 인격 발달의 형성이 문제다. 같은 놀이만 하는 아동은 중심적 인격 발달의 형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중심적 인격 발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외부 관계를 지향하는 특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면이 너무 허약하게 되면 외부의 충격을 대응해내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긍정성이 높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외부적인 충격에도 소화해내는 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걸 우리가 신체적으로 얘기하면 위가 강한 사람은 어떤 음식물도 다 소화해내지 않습니까? 그걸 비교해 본다면 긍정성이 많은 아이는 쉽게 별것 아닌 것처럼 넘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는 자꾸 화살을 맞는 것처럼 충격을 받으면서 어려워지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것이 이제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인격 발달에 이것이 문제임을 넘어서 그 다음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심리적인 측면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 일단 이 심리적 측면은 상태론적이 강한데, 일단 외부의 지향이 좀 안 되고 있다. 요것이 일단 잡아야. 그 다음에는 이제 편향의 특성이 강하다. 편향의 특성. 자, 한쪽으로 편향이를 한쪽으로 기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중심적 인격의 허약한 상태. 중심적 인격의 허약 상태. 허약하다. 요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들은 신체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심리적인 발달도 이루어져야 된다. 심리적인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은 밖으로, 외부로 점차 외연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외연 확장이 안 되고 깊이만 추구하게 되면 이걸 에너지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나 같아. 그 현상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편향의 특성이 아주 문제입니다. 이것은 편향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우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일에만 골말하게 같은 놀이만 하는 아동은 이미 편식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 어떤 것은 좋고 나쁜 것이 구분돼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는 특성. 그렇게 되면은 인격의 발달이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돼요. 왜? 아동은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되면서 정신의 세계가 넓어지고 또 인격이 발달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중심적 인격의 허약함이다. 아까 같은 의미가 있는데 같은 놀이만 하는 아동은 중심적 인격이 허약하다 그러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긍정의를 축적해 가면서 내면이 강하게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만 발휘가 된다거나 발산이 될 때 내면의 허약함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내면의 허약함이 있는 경우는
내 의도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가려는 특성보다 남의 눈치를 보면 남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성향을 보이게 되는 경향이 강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 양육의 관점에서 보자. 부모 양육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무래도 이게 가장 중요한 측면인데 심리적인 관점에서 상태론을 점검했다면 부모 양육은 직접적으로 이제 부모가 어떻게 양육을 잘못했다 하는 것과 관련되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 억압의 상태다. 억압의 상태, 억압의 방법을 사용했다. 요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아동의 욕구를 방치했다는 관점이고 세 번째는 부모의 부적절한 대응, 적절하지 못한 대응, 부적절한 대응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같은 놀이만 하는 아동에 대해서 부모는 양육 개선에 대응해야 되는데 부모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이루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된 것이 같은 놀이만 하는 아동은 심리적 억압의 상태가 문제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의 존재 발휘를 위주로 하기보다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으면 된다는 식으로 아이의 개성을 위주로 해서 발휘하게 해주는 것보다는 부모의 의견이나 부모의 방법론 거기에 따르게 해가지고 마음이 조금 눌려져 있는 것이다. 억압은 아동을 하면 자기의 발휘를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죠. 이렇게 되면 아동이 하고 싶은 것보다는 금지와 제재, 통제를 주로 하는 것으로 기준이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엄마가 되고 그건 된다 안 된다 쪽으로 하는 것이 아동에게는 심리적 억압의 상태를 유발하게 된다. 그래서 둘째로는 아동의 욕구를 방치한 것이 아니냐. 같은 놀만 한 아동은 자신이 좋아하는 쪽에만 관심을 기울인다고 그랬죠. 편향의 특성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이런 현상은 자신이 좋아하는 쪽에 에너지를 분축으로 삼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편식하지 않는 이것저것을 두루두루해서 성격도 원만해지는 반면에 같은 놀이만 하는 아동이 이미 놀이 문화에서 편향을 보이고 있다는 자체는 심리도 어떤 편향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한쪽이 욕구 불만이라서 욕구를 방치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심리가 개방이 된 것보다 방어적이고 움츠러드는 그 현상을 보였다. 그러면 아동에도 욕구 불만이나 스트레스가 존재하게 돼. 심리가 억압된 아동에는 이런 현상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이제 욕구별 신체적인 집중되어 있고 심리에 집중되는 것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부모의 부적절한 대응이 문제이다. 이게 제일 크다고 봐야 되죠. 같은 놀이만 하도 인격이 편향듯이 문제라고 했는데 부모와의 관계가 부적절하다. 부적절한. 그러니까 대응을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아이 마음속에 불만을 유발시키고 있다. 엄마는 나의 편이 아니다. 엄마는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엄마는 나에게 좋게 대우해 주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이가 기분 나쁘지 않고 아이가 이해시키면서도 충분히 끌어갈 수 있는데 그게 기분대로 한다든지 부모의 기준에서만 얘기한다든지면 아이는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고 내면에는 불만을 좀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건전한 발달을 통한 적응력을 확대시키고 집단생활 적응력 향상시키고 무엇보다도 부모 양육에 대한 다양화를 시도해야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